얼거로 배우는 중국어. 오늘 9번째 시간으로 캥거루, 딸수라는 제목의 동요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요부터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小袋鼠不害羞，自己有脚不愿走，藏在妈妈袋袋里，两只眼睛圆溜溜。小袋鼠不害羞，自己有脚不愿走，藏在妈妈袋袋里，两只眼睛圆溜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지현입니다. 자, 오늘도 동요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다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小袋鼠, 캥거루라는 제목인데요.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小袋鼠不害羞，自己有脚不愿走，藏在妈妈袋袋里，两只眼睛圆溜溜。 그냥 반복해서 들으면서요,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 몰라도요, 그냥 계속 흥얼흥얼거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고요. 차근차근 하나씩 의미를 좀 따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캥거루라는 제목인데요. 캥거루를 갖다가 중국어로는 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캥거루라는 낱말은요, 호주 원주민들 말이었는데요. 이 동물 이름이 아니었어요. 백인들이 와서 이 동물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동물이죠? 물어봤더니 호주 원주민들이 캥거루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캥거루의 의미가 뭐냐? 나도 몰라요 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저도 몰라요 라고 했는데 백인들이 이걸 캥거루라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캥거루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름 짓게 되는 거 보면은 좀 이렇게 황당한 경우들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그 만나라고 하는 거, 광야에서 먹을 걸 갖다가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라고 하는 것도 먹을 거라는 뜻이 아니고 그 음식 이름이 아니라 이게 뭐지? 라는 뜻이 바로 만나 라는 말이었는데 그게 그 먹는 음식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알게 되면은 재미있게 공부할 수도 있고요. 한자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딸수 할 때 따이자가 무슨 뜻인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하고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뭐 포유류, 파충류, 조류 뭐 이런 식으로 동물 구분하는 이런 분류 배워보신 적이 있으시죠? 뭐 생물 시간 아니어도 뭐 포유류다, 파충류다, 조류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삽니다. 자, 근데 혹시 유대류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배운 기억이 있으세요? 생물을 선택했다면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생물 시간에 유대류라는 거 배웁니다. 유대류가 뭐지? 유태인을 얘기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한자를 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류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어, 있을 유자, 딸, 주머니 대자, 그리고 종류할 때 류자를 써서 유대류라고 하는데요. 유대류는 글자 그대로 주머니가 있는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전에서 유대류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류는 척삭동물 포유류에 속한 한 상목, 포유류의 또 분류를 얘기하는 거죠. 원시적인 태색의 포유류이기 때문에 태반이 없거나 불완전해서 이 발육을 하기 위해서 육아낭 속에서 아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캥거루 같은 경우가 유대류인데 처음 태어날 때는 아주 작은 미숙아 상태로 태어나서 육아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젖을 빨면서 자라는 그런 동물을 얘기합니다. 자, 한자를 알면은 생물 공부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유대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류 할 때 대자가 바로 주머니 대자입니다. 중국어 발음은 딸이라고 제4성어로 발음하고요. 자루, 부대, 주머니라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주머니에 좀 담아주세요. 봉투에 담아주세요. 뭐 봉투 하나 주세요 라고 할 때给我袋子, 给我一个袋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쇼핑센터에서 그런 쇼핑백 같은 것도 그냥 따이즈 하면 되는 거고요. 쉽게 그냥 뭐 봉투나 자루나 쇼핑백이나 주머니나 이런 걸 얘기할 때 따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 글자만 쓰진 않고 따이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给我一个袋子 하면은 봉투 하나 주세요 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자, 이 유대류 얘기를 하니까 단공류 얘기도 한번 하고 싶네요. 요거 지금 오늘 동요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한자를 알면은 개념 파악이 쉽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요거 하나 소개를 합니다. 단공류라고 하면은 뭘까요? 오리너구리가 그 대표적인 동물인데요. 단공류. 한자를 알면 알 텐데 이 한글만 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자, 한자로 써드립니다. 한자로는 홀로 단자, 헛단자에다가 구멍공자를 씁니다. 헛단, 구멍공. 구멍이 하나인 동물을 단공류라고 합니다. 예, 학문과 생식기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그런 동물이 단공류예요. 오리너구리. 상상이 되시죠? 그런 식으로 한자를 알면은 이런 식으로 개념을 파악할 수 있구나를 아시고 우리가 그냥 중국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한자 의미 하나하나 좀 따져가면은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동요입니다. 小袋鼠不害羞，自己有脚不愿走，藏在妈妈袋袋里，两只眼睛圆溜溜 라는 동요인데요. 한 줄씩 천천히 살펴볼게요. 小袋鼠不害羞，自己有脚不愿走，藏在妈妈袋袋里，两只眼睛圆溜溜. 이 한 줄씩 보기 전에 우리 그 한어병원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정확한 발음을 알고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한어병원 보면서 읽어볼게요. 小袋鼠不害羞. 小, 작다란 뜻이 아니고 뭐였었어요? 물론 작다란 뜻도 있지만 동물을 가리키는 동물 이름 앞에 붙게 되면 동물의 새끼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袋鼠, 슈자는 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쥐를 얘기할 때 라오슈라고 얘기합니다. 袋鼠라고 하면은 캥거루고요. 小袋鼠, 작은 캥거루, 캥거루 새끼를 얘기합니다. 不害羞, 害羞 하면은 부끄러워하다 라는 얘기예요. 不害羞,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自己有脚不愿走, 自己, 자기 자신입니다. 自己有脚, 脚가 뭐죠? 脚 하면은 발이라는 뜻이에요. 有脚 하면 발이 있다. 不愿走, 走는 걷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발이 있는데 걷는 걸 원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고요. 자, 세 번째 줄이에요. 藏在妈妈袋袋里, 藏在妈妈袋袋里, 藏在妈妈袋袋里. 마마 하면 엄마죠. 袋袋里, 袋를 두 번 썼어요. 주머니란 뜻의袋를 두 번 썼는데요. 엄마 주머니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죠. 예, 엄마 주머니 안에 숨어서 两只眼睛圆溜溜. 两只眼睛 하면 두 눈입니다. 두 눈이 圆溜溜, 동글동글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또 이렇게 이 한어병원만 보다 보면은 이게 팍 또 와닿지가 않아요. 이 한자를 보면서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가죠. 자, 한 줄 한 줄씩 다시 한번 보면서 갈게요. 小袋鼠不害羞, 작은 이 꼬마 캥거루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害羞, 부끄러워하다라는 얘기예요. 예, 害羞 하면 부끄러워하다. 자, 중국어에서요. 이 하이시오 할 때 시오자 하나만 써서 시오 하면은 얼레리 꼴레리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간혹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어린아이가 같이 놀면서 막 놀리는 장면에서 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얘기가 뭐냐?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친구 놀릴 때 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부끄럽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시오 리엔 하는 식으로 리엔 얼굴이란 뜻의 낱말을 하나 더 추가하기도 합니다. 자, 부끄러워하다, 수줍어하다 하나 단어 외웁시다. 하이시오라고 합니다. 하이시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뭐 하이시오. 작은 캥거루 새끼, 꼬마 캥거루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小袋鼠不害羞.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예, 여기까지 봐서는 몰라요, 그죠?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뭔지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줄 내려가 볼까요? 自己有脚不愿走. 自己 하면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죠. 스스로라는 뜻도 있고요. 自己有脚, 자기 자신이 有脚, 발이 있는데 不愿走, 걷는 걸 원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예요. 캥거루는요, 새끼가 물론 뛰어다닐 수도 있지만 엄마 주머니 안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걸 보고 지금 자기 스스로 발이 있지만 걷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有脚 할 때 脚자를 보시면은요, 이게 다리 각자예요. 한국어에서 이 한자의 의미를 따질 때는 다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요, 중국어에서는 脚가 발이라는 뜻이에요. 다리라고 한다면은 腿라는 낱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퇴퇴부
소퇴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아리가 小腿, 그리고 허벅다리, 퇴퇴부가 大腿가 되는 겁니다. 자, 腿라고 쓰면은 다리라는 뜻이고요. 脚라고 쓰면은 발이라는 뜻입니다. 自己有脚 하면 자기는 발이 있지만 不愿走, 걷는 걸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해석할 때 자기는 다리가 있지만 걷는 걸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해석한다고 해서 뭐 의미가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통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 지아오를 다리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뭐 동요 해석할 때는 큰 무리 없습니다만 지아오가 발이라는 뜻으로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自己有脚不愿走. 자기 자신은 발이 있지만 걷는 걸 원하지 않아요. 不愿 하면은요,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잘하고 싶지 않아.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싶지 않다고요. 예, 나 어른이 되기 싫어. 그냥 계속 아이로 있고 싶어. 그냥 젊게 살고 싶어. 뭐 이런 얘기할 때 不愿长大, 不愿长大 뭐 이런 식으로 뭘 원하지 않는다 할 때 不愿이라는 말 사용합니다. 혹시 중국의 국가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는 애국가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가가 있고요. 중국에는 의용군 행진곡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의용군 행진곡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중국의 국가인데요. 거기 첫 이 소절이 起来不愿做奴隶的人们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不愿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 국가를 한번 한 소절만 좀 들어보고 갈까요?起来不愿做奴隶的人们. 이렇게 나가는 중국 국가 알아두세요. 중간에 뭐 起来起来起来뭐 이렇게 뭐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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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뭐 유튜브 검색하면은 중국의 국가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 들으면서 한번 의미도 파악해보고 연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不愿 하면은 원치 않는다. 여기 노예라는 말이 나와요. 노리, 노예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들, 노예가 되길 원치 않는 사람들아 일어나라 라는 식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중국 국가가 시작이 됩니다. 올림픽 같은데 중국 금메달 따면 나오는 이 멜로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가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不愿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거 하나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 줄에 가면은 세 번째 줄이네요. 藏在妈妈袋袋里藏在妈妈袋袋里라고 했어요. 장 하면은요, 숨다 또는 감추다 라는 얘기예요. 在妈妈袋袋里 엄마의 주머니 속에 숨어서 라는 얘기예요. 엄마 주머니 속에 숨어서. 자, 장 숨다고요. 在妈妈袋袋 엄마의 이 주머니. 근데 여기서 따이라고 하는 말은 주머니라는 뜻인데 두 번 반복했어요. 이건 유아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유아어뿐만 아니라 이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것도 뭐 가능한 건 얘기죠. 시나 아니면 음악, 노래 가사 같은 때 보면은 글자 수,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 장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장자는요, 숨다, 감추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씁니다. 좀 복잡해 보여요. 한 획 한 획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제2성으로 장하고 얘기합니다. 감춰라 라고 할 때, 藏起来, 快藏起来, 빨리 감춰 하는 얘기입니다. 감추다, 숨다 라는 얘기인데요. 요 장자는요, 또 다른 발음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네, 티벳의 포탈라궁이라고 해서 라마교 사원이죠.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고산지대에 있어가지고 이 고산병 있는 사람들 가기 힘든,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티벳을 중국어로 나타낼 때 중국어로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짱자가요, 바로 요 장자와 같은 글자예요. 근데 발음을 짱이라고 읽으면은 티벳을 의미합니다. 티벳을 중국어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짱자 하나만 쓰면은 티벳 쪽이라고 하는 티벳 민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장이라고 읽으면은 감추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짱이라고 읽으면 티벳 민족을 가리킨다, 티벳을 가리킨다
라는 거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감춰라는 말 어떻게 해요? 예, 快藏起来, 快藏起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좀 전에 藏在妈妈袋袋里라고 袋袋라는 말을 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아어입니다. 우리말에서도요, 똑같은 음절을 반복한 유아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자라고 할 때 그냥 과자라고 안 하고 까까라고 얘기합니다. 엄마 깎아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애들이 더러운 거 막 입에 넣으려고 그러면은 지지 이렇게 얘기해요. 지지라는 말도 역시 똑같은 낱말이 반복됩니다. 유아어 특징 중에 하나가 똑같은 음절을, 똑같은 그 발음을 반복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따이따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물들도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음절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아지를 뭐라 그래요? 강아지를 小狗라고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小狗狗, 小狗狗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강아지를 좀 더 귀엽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东西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물건이에요? 할 때 这是什么东西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东西라고 하지 않고 这是什么东东啊? 똥똥이라는 식으로 东西 대신에 똥똥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중국어 유아어에 그냥 배운 겁니다. 带带, 小狗狗, 똥똥이라는 식으로 똑같은 음절을 반복한 유아어가 있다라는 거 동요 속에서 하나 더 배우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 줄로 갈까요? 两只眼睛圆溜溜. 两只眼睛圆溜溜. 两只眼睛하면 어렵지 않죠? 두 눈이에요. 两只할 때 즈자는요. 쌍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한 짝을 얘기할 때 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눈 쌍으로 두 개잖아요. 그 중에 한쪽 눈 할 때 이즈眼睛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양말이나 아니면 장갑같이 두 개가 있는 것 중에 한 짝을 얘기할 때 이즈라고 얘기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쌍을 이룬 것 중에 하나를, 한쪽을 얘기할 때 즈자를 붙여서 얘기한다. 즈라고 하는 양사는요, 그 외에도 뭐 새나 동물을 셀 때도 즈라고 하는 양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눈이 圆溜溜라고 해요. 圆溜溜는 동글동글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圆, 동그랗다라는 낱말 하나만 써도 괜찮은데요. 圆溜溜라고 해서 溜溜라고 하는 낱말을 붙여줌으로 해서 좀 더 생동감 있는, 좀 더 귀여운 어감, 이런 걸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고양이 눈이 동글동글 하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圆溜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两只眼睛圆溜溜. 자, 圆溜溜라고 하는 식으로 A, B, B 형식으로 된 그런 낱말들이 중국어에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헤이요요 라는 말도 있어요. 동요 가운데 강아지 눈이 까뭇까뭇해요. 뭐, 이 까만색이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을 얘기할 때 헤이요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둑어둑하고 막 이렇게 깜깜하다 할 때는 헤이치치 라는 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하얀 걸 얘기할 때, 희다라고 할 때 바이화화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바이화화. 그 다음에요. 녹색 가운데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푸릇푸릇하다 해야 되나요? 반짝반짝하면서 예쁜 나뭇잎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리요요, 리요요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요, 량징징 하면은 굉장히 밝은 것을, 밝다라고 할 때 반짝반짝하게 밝은 거, 이런 걸 량징징이라고 얘기하고요. 샹판판이란 말도 있어요. 샹판판 하면은 향기롭다라는 뜻인데요. 우리말도 이런 말이 있네요. 맛있는 냄새가 폴폴 난다 하잖아요. 그냥 폴폴 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샹판판. 이게 한국어랑 중국어랑 좀 비슷한 게 있네요. 우리는 맛있는 냄새가 폴폴 난다고 하는데 이 향기가 이렇게 퍼지는 걸 갖다 이제 샹판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A, B, B 형식으로 된 낱말들 좀 더 생동감 있고 이렇게 좀 귀엽게 느껴지는 그런 어감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둡시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동요를 쭉 살펴봤어요. 캥거루에 대한 동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이런 동요도 하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한번 할게요. 袋鼠妈妈真奇怪. 캥거루 엄마는 정말 이상해요. 奇怪 하면 이상하다라는 뜻이에요. 奇怪, 기괴하다라는 얘기죠. 袋鼠 엄마는, 캥거루 엄마는 정말 이상합니다. 肚上有个皮口袋. 배에는 가죽 주머니가 있어요. 肚上有个皮口袋. 이것도 이상한 거죠, 그죠? 가죽 주머니가 배에 달렸어요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따이라고 하는 낱말 배웠어요. 근데 주머니라고 할 때, 옷에 달린 호주머니를 얘기할 때는 거우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비거우따이라고 했어요. 비는 가죽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죽 주머니, 가죽 호주머니입니다. 배에는 가죽 호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有一个 비거우따이.
근데 이거 할 때 이자는 생략을 하고 有个皮口袋라고 했습니다. 이 캥거루 엄마는 정말 이상해요. 배에는 가죽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不放萝卜和青菜. 무랑 채소는 넣지 않아요. 萝卜 하면 무예요. 우리가 나박김치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 나박김치, 무김치예요. 그 나박이 중국어의 萝卜에서 나복이 나박으로 바뀐 겁니다. 나박김치, 한국어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중국어에서 온 말이라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보통 어머니들이 시장에 가서 장 봐가지고 올 때는 시장 바구니, 이런 봉지에다가 채소나 야채나 이런 걸 넣어 갖고 와요.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주머니에 채소나 야채를 담는데, 이 캥거루 엄마는 不放萝卜和青菜, 무나 채소는 넣지 않아요. 그 주머니에 무나 채소는 안 넣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里面放着小乖乖, 안에는 예쁜 귀여운 아기가 들어있어요. 넣어놨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캥거루 엄마는 정말 이상해요. 배에는 가죽 주머니가 하나 있고요. 무나 채소는 넣지 않고요. 안에는 귀여운 아기가 들어있어요 라는 식으로 캥거루와 관련된 동요가 오늘 아까 배운 거 말고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어 동요를 배울 때요, 캥거루 동요 여러 개, 쥐에 대한 동요 여러 개, 무슨 강아지에 대한 거 여러 개 쭉 하다 보면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형용하고 이렇게 서술하고 설명하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앞으로 쭉 동요를 배워 나갈 텐데요, 같은 제목의 동요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수 있고요, 각각 다른 그런 동요들 가운데서 이 캥거루를 서술하는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 쭉 한번 모아보세요. 그러면은 이 캥거루라는 동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힘이 늘어나는 거예요. 동요 배우고 그냥 잊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동요입니다. 확실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반복해 볼게요. 小袋鼠不害羞，自己有脚不愿走，藏在妈妈袋袋里，两只眼睛圆溜溜。两只眼睛圆溜溜。小袋鼠不害羞，自己有脚不愿走，藏在妈妈袋袋里，两只眼睛圆溜溜。 자, 의미 잘 생각하면서 따라해 보세요. 小袋鼠不害羞，自己有脚不愿走，藏在妈妈袋袋里，两只眼睛圆溜溜。 네, 자, 한 줄씩 해석해 볼까요? 小袋鼠不害羞. 작은 생쥐, 생쥐가 아니네요. 캥거루네요. 작은 캥거루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발이 있는데 걷지 않고 엄마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보통 아이들이 안 걸으려고 하고 걷지 않으려고 하고 유모차 타려고 하면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고 다 컸는데 아직도 유모차 타, 아이고 창피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걸어야 될 때는 걸어야 되는데 지금 안 걷고 계속 들어가 있으니까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小袋鼠不害羞. 자기는 발이 있는데 不愿走, 걷는 걸 원하지 않아요. 自己有脚不愿走, 藏在妈妈袋袋里, 엄마의 주머니 속에 숨어서 两只眼睛圆溜溜, 두 눈을 동글동글하게 뜨고 있어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 그림 보면은 캥거루 눈이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초롱초롱하게 되어 있는데요, 圆溜溜 한 말, 동글동글하다 라는 그런 어감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도 반복하고 천천히도 반복하고, 진짜 캥거루 새끼가 앞에 보이는 것처럼 호주를 생각하면서 이런 동요를 한번 외워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小袋鼠不害羞，自己有脚不愿走，藏在妈妈袋袋里，两只眼睛圆溜溜. 자, 반복해서 많이 암기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요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올게요. 됐죠? 반복 많이 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谢谢各位，我们下次再会。